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일건을 상정합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간부공문 소개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나를 위한 안심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남 시민건강과장입니다. 유점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미향 식의학안전과장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입 예산은 국고보존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가 4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 내역은 예산서 317쪽부터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6억 600만 원이 증액된 96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 인력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간호대학생 3명에 대한 장학금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지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난 7월에 치매안심마을 공모 사업에 중구, 남구,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선정되어 사업비 등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감염병 관리과 소관입니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는 국가지정병원의 장비 유지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입원치료 실적과 감염병 관리 시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변경이 내시됨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재가한센인 지원 대상자가 2명 증가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관리 훈련은 지난 7월에 시행 주체가 시도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는 4급 감염병 전환 후 일상 회복으로의 안전한 이행과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자 발생 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감시하는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 및 직급 보조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관리
감염병 관리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무원 보수 9천만 원과 직급 보조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조 식의약 안전과 소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심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신규사업, 주요 점검사업은 검토보고서 25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 중 시민건강과 소관, 공중보건 장학제도 운영 신규 편성 사유,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지원 전액 감액 편성 사유, 감염병 관리과 소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신규 편성 사유,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번에 보니까 그 공중보건장학제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걸 시범 시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방에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들 수급이 굉장히 애로가 많다 보니까 의대생들하고 간호대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최소 2년, 최대 5년까지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현재로서는 시립노인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대상이 되는데 보통 의대생들은 이 제도를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대생들이 이미 이분들은 거의 장학금을 다 받고 다니는 케이스고 울산대병원, 울대 의대만 하더라도 다 전액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용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간호대도 거의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에 있기 싫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으로 주로 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침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경북보건대 2학년생 그 이제 간호 1명, 그다음에 울산과학대 간호과 3학년 1명, 춘해보건대 3학년 간호과 1명, 3명이 이제 신청이 돼서 이제 요걸 신규 편성을 지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의대, 간호대가 같이 해당되는데 의대는 지금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간호대 세 분에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된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이번에 이제 올해는 이렇게 또 진행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제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예. 졸업할 때까지 지급을 하고 예, 예. 추후에 우리 시립노인병원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혹시나 뭐 추후에 이렇게 어떤 그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참 슬픈 얘기인데 지방이 잘 안 내려올라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뭐 장학금은 받고 여기에 일을 안 한다 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 문제는 이제 학비 장학금 받은 걸 다 이제 상환을 하고 예, 상환을 해야 되네요. 그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울산이 뭐 사실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계속 뭐 이렇게 조금 거론이 되어서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잘 활용해서 울산의 그 의료 인프라가 조금 보강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328페이지에 요 밑에 제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환자가 2명이 추가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지금 울산에 한센인 저 환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환자가 2명 또 이래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염병 관리 과장입니다. 현재 지금 울산의 한센인은 현재 73명이고요. 지금 73명 중에 41명이 국비로 지원되는 그 한센인 1호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 노역이나 단종 이런데 그 이제 끌려갔던 분들이고, 또 그 위원회에서 이제 그 지정을 하여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의료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1년마다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60% 이하의 그 분들한테 이제 그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금 그 한센인은 사라져가는 질병이라서 해년마다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저희 그 한센인 관리협회에서 해년마다 그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울산을 방문해서 그 한센인들에게 진료, 투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센인 이제 다시 발병하는 추가 확진자들은 거의 국내에는 없고요.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 중에 1년에 전국에 한 5분 정도가 이제 한센인으로 추가 등록되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 울산은 73명 중에 이제 그 해년마다 사망하는 분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니, 그 빠진 게 있습니다. 그 환자 우리 제가 추경에 반영 지금 해놓은 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만 드렸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5명이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남구하고 지금 중구에서 올해 한 명씩 늘어서 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5명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이제 7명분으로 2명분 증액을 함께 4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명에서 7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5명에서 이제 7명, 2명이 늘어났는데, 예. 그 환자가 이제 남구에 환자가 1명 울주군 1명, 울주군 1명. 예, 예. 그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뭐 어디 이는 환자가 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늘어난 대상자가 거예요. 환자는 늘어났다. 그대로 있고, 예, 예. 예. 그래, 이게 참 이 나병 환자, 옛날에 나병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요즘도 있다 간에 좀 뭐가 해서, 그래서 내가 또 환자가 또 남구하고 울주군에 또 환자가 또 늘어났다 하길래, 대상자가. 그래서 또 환자 이 감염병이, 이것도 감염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또 한 명이 또 추가로 감염됐나 싶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니고. 예, 예. 그래요. 아이고. 그 옛날에 지금 이것도 한센 이것도 격리
격리하잖아요. 이거 옛날에 격리해 왔잖아요. 지금도 격리 대상. 지금도 격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근치 환자라 해서 전염력이 없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상황.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한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저는 감염병 관리과 유정숙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이고요.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이번에 코로나 등급이 4등급으로 변경이 됐고요.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신규 사업이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감염병 1급에서 4급이 있는데요. 1급부터 3급까지는 전수 감시 그 감염병이고 4급은 이제 표본 감시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가 4급 되면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서 저희가 그 일단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주 1회 그 감시가 통계를 그 질청에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요. 저희 그 울산에는 1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임상 감시 9개소하고 임상하고 병원체 감시.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에 그 이제 전이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2군데는 그 임상 병원체 감시로 지정하였고요. 그 1,8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임상 감시하는 11개소에 그 30만 원씩 지원하고요. 그 후에 2군데 임상하고 병원체 감시하는 곳에 월 50만 원을 해서 토탈 저희가 1,8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328페이지에 보면 신종감염병 입원 치료병상 확충 유지해서 이거 임합병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울산대학교 병원에 9개 음압병상을 그러면 예, 1,500만 원 그러면 병상 9개 더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그 1억 2,500만 원을 줬는데요. 네. 1,500만이 들어간 이유가 저희가 그 음압병상 유지 운영비입니다. 필터류 뭐 교체, 물품 소독비, 의료 장비 유지비, 뭐 전기료, 이제 특히 전기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압병상에. 네. 거기에 대한 추가 편성 예산입니다. 아, 유지비. 네. 음압병상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울산대학교병원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몇 대? 음압병상. 음압병상이 몇 개 되냐고요? 네. 긴급치료병상 8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입원치료병상 9개 등 토탈 저희가 네. 음압병상 외에 이제 운영하는 거는 2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식의약 안정가.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마약 예산 때문에 질의하다가 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마치고 국장님 나가시다가 제가 마약을 꼭 때려잡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도자료 보면서 울산에 마약을 많이 때려잡으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울산에도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가 운영이 된다. 그런 자료 봤습니다. 내년에 마약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다. 이런 보도자료 봤는데 기대해도 되겠죠, 국장님? 그 부분 예.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마약 관련 이거는 뭐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문제인데 우선 이제 정부에서부터 네.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네. 반영이 될 것 같고 네네.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반영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시도를 지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경찰청, 검찰청, 그 다음에 또 그 우리가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마약 단체들이 이제 그런 쪽하고 이렇게 예산이 아마 지원이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은 뭐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또 시장님이 시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라도 이거 빨리 그 마약 청정 도시 울산을
우리 만들자 이제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또 실적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검거율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예, 예.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아이고,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명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정보건장학제도 거기에 내역을 보면 거기 경북보건대 울산 학생인가요? 경북보건대 지금 보니까 울산과학대하고 천혜보건대인데 한 학생은 경북보건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역이 울산인지? 이 부분은 네. 꼭 지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않고. 전국의 간호대장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지원을 지역에. 할 수 있고 대신 심사 기준에 의해서 맞으면 그 성적 친구가 우선이나- 어차피 울산에 네. 와서 봉사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서 정신질환 치료비 그 1,800만 원 여기 보면 308-01 네네. 그 추경에 이번에 이제 우리 신청을 했는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이미 7월에 벌써 오버된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설명서에. 네네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립된 예산도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정신질환 치료비가 저희들 솔직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보는데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받고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정산합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안 나갔지만 정산은 그렇다. 예, 예. 그 이번 추경에 돈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 네, 이거 왜냐하면 정신질환 적시에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예산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 정심에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그럼 일단 센터에다가 왜 외상으로. 응급 입원 뭐 이런 입원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추진 실적을 보니까 뭐 추경에 빵꾸 날 수도 있는 것도 때문에 물론 그럴 지금 리는 현재도 없겠지만. 예, 지금 현재 7월인데 91%를 또 집행을 했습니다. 아, 하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정리 나중에 정산을 한다.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지금 동료님 질의하셨지만 조사 감시에 이거 1,850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나중에 이거 신규 사업인데 뭐 조사 결과가 나옵니까? 감염병 관리과장님? 네, 그 주간으로 네. 그 저희가 통계를 내서 예. 매주 목요일 날 예. 저희가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가 지금 코로나 이후 뭐 지금 어떻게 예, 전염이 예. 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계속 지금 예, 감시를 계속 합니다. 감시를 계속하고 보고를 계속 받습니까? 네,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취합은 그 누가 해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취합하고요. 네. 질청에 보고합니다. 질병관리청. 아, 질병관리청 보고하고.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울산이 이제 코로나 지금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 31일부터 4급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들어오면 목요일 날 질병청에 보고하면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 나오고. 네. 지금 어때요, 주위가 코로나? 지금 뭐 주위에 봐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까? 현재 지금 그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희가 4급 전환할 때 아마 이제 표본 감시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통계를 해서 발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혹시나 뭐 조금이라도 주위가 좀 코로나 뭐 환자가 증가한다라든지 이러면 저희들 위원들께도 좀 그런 거를 좀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의학 안전과에 우리 응급 의료기관 평가 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금 이번에 6,500만 원이 정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울산대학병원을 시작해서 동광병원 등등 해서 지금 보니까 울산대학병원만 B 등급 다 A 등급 받았다 그죠? 네네. 그럼 우리 예산 잡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은 당초에 겁니까? 편성할 때는 보통 전년도 평가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어느 예, 예. 기관이 지금 이렇게 좀 상향됐나요? 지역 응급 의료기관 저희 5개소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면 이제 울산병원이라든지 CT병원, 서울산보라 이런 경우에 5개 기관이 있는데 네. 이 기관에서 전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이제 B등급을 전체 일괄 전국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이 이제 다 A 등급으로 올랐네요. 예, 평가를 한 결과 네. 이제 A 등급으로 상승돼서 국비를 정액되었습니다. 국비 정액이 돼서 예, 예. 정액이 되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더 나은 울산 환경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이경화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천순용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 등의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 예산액 26억 5,890만 원보다 416만 원 증액하여 2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60억 9,300만 원보다 8억 3,200만 원 감액한 152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원 본관 5개 계단 미끄럼 방지 공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비 구매 후의 집행잔액은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균 및 바이러스 장비 구매 후 집행잔액 751만 원, 차세대 연기설 분석 장비 구매 후 집행잔액 2,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량 감소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매 비용 2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원심 분리기 구매 후 집행잔액 500만 원, 질량 분석기 구매 후 집행잔액 1,8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361페이지 하단에 관해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시험 검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연구원 직원들의 인건비는 호봉 조정으로 5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채용된 시간 선택제 인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인건비 1,6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에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에게 세입세출 예산, 주요 신규사업, 주요 정감사업은 검토 보고서 45에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매 전액 감액 편성 사유, 시험검사 의뢰비 정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52억 6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17% 감소한 8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들이 감소에 따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에 보니까
시험 검사 의뢰비 600만 원 정액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 검사 의뢰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령 연구부장님. 예.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장비가 없어서 다른데 의뢰를 해서 그 이제 검사 결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비가 실제로 이제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할 때 지금 이제 아무래도 관의 여비 자체가 이제 조금 출장이나 그 뭐 중앙부서하고 협력하는 회의 자체가 조금 줄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여분이 생겨서 요건 이제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의 여비를 이쪽에 이제 일반 경비로 조금 옮기면은 요 미세 플라스틱 조사를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거는 감액을 하고 여비는 감액을 하고 일반 경비를 조금 이제 그렇게 주머니를 옮기는 걸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의원님들 그 아량으로 좀 해주시면 미세 플라스틱 검사도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미 위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에 보면 신변종 감염병 진단 시약 및 소모품 등 그 2억 4천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검사가 건수가 아시다시피 이제 검사 환자들도 많이 줄고 검사 건수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2 부분이라서 12는 기존에 이제 집행한 거 외에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검사는 국비로 내려오는 걸로 검사를 하려고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장비 그것도 2,300만 원 감액됐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장비를 구매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예, 집행 잔액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방 그 2억 4천 그 코로나 시약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비로 다 하겠다는. 이 코로나 검사하는 게 요거는 12로 받은 부분이고요. 예. 이제 국비로도 또 원래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많이 남아 있고 12는 이 일부를 썼는데 우리 국비 12를 아끼고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12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 그 매칭이 없이 그냥. 네, 매칭 없이 100% 국비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가상 못했나요? 원래 뭐 이런 적이 없었나요? 처음 당초.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런 게 코로나 없었어요? 검사를 너무 많이 하다가 올해는 남았구나. 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0,000건, 6,000건씩 하다가 지금은 뭐 월 한 10몇 건, 몇십 건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엄청 많이 줄어갔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을 줄 모르고 국비를 10억을 내려줬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다른 분야로 돌려서라도 좀 많이 쓰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환경연구부장님, 아까 그 600이 이제 결국 그 여행 경비가 남아서 이제 돌렸다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굉장히 지금 지난번 제가 업무 보고 때인가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 우리도 뭐 기계를 사야 되나, 검증된 아직까지 뭐 규격화된 게 없다. 예, 예.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상수도 본부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좀 예민해졌거든요, 그 미세 네. 플라스틱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횟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예, 횟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늘린 거예요? 예, 이제 검사를 저희들이 못 하고 이제 의뢰를 하다 보니까 해야 수수료 때문에 검사량을 조금 줄였었는데 그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만약에 가만히 되면 어차피 이제 강우에 의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검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어디서 예, 왔어? 그게
저희들이 이제 울산에 비가 오면 예. 비를 받아놨다가 예, 그 예. 비를 가지고 빗 속에 있는 대기 중에 이제 플라스틱 숫자인데 이게 그냥 뭐 한두 번 해갖고 의원님 우리 미스 플라스틱 검사했어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횟수를 채워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도 만들고 보고도 하고 하려고. 그럼 원래 지금 몇 번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세 10번 목표로 10번 목표 하는데 예, 지금 처음에 몇 이제 5번 했는데 10번 예. 목표로 했는데 지금 6번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도 다 채워서 10번을 채워서 예, 이제 조금 보고도 하고 예,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국비 안에서 이루어져서 네. 그냥 예, 주원이만 옮기는 거라서 의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지금 그 여기는 보건환경연구원 이번에 추경에는 결국은 이 인건비가 지금 너무 많은 그건 5억 3천만 원 돈이 지금 삭감이 돼요. 뭐 원장님 대답하셔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뭐 2022 결산도 살펴보고 다 했는데 사실 2022 결산도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 삭감한 금액하고 비슷해요. 결산이 2022년도 누가 다 대답하시겠어요? 원장님? 지금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삭감의 기본 내용을 보면 다른 건 다 뭐 이렇게 기계 사는 거는 결국 뭐 우리가 또 다 그 외부에 저거해서 뭐 낙찰 잔해가고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러면 인건비 지난번도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담당자 와서 설명하고 막 이랬는데 항상 이 귀한 이 돈이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5억 3천이라는 돈이 인력 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당초에 보니까 예산 잡았을 때 6명을 잡았어요. 6급도. 그리고 7급은 15명으로 잡았었고 제가 당초 예산도 봤거든요. 원래 2023년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연구사도 뭐 오히려 뭐 58명이든가 하여튼 이래서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고 작년 결산을 보니까 결산도 63억 7,900만 원 이래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5억 3천을 삭감한 내용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과상 잡았고 특히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연구원이 뭐 이렇게 덜 뽑았다거나 못했다 그러면 저도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왜 이 지금 3회 추경 때 하느냐. 이거 보니까 계산한 거 보면 그 12월 6명 곱하기 12월이에요. 11개월도 아니고 10개월도 아니고 그러면 이미 1월부터 뽑겠다 또는 뽑았다는 게 나오면 이 3회 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1차 추경 또는 2차 추경에도 시급하게 빼줘야죠, 돈을. 근데 왜 이 3차 추경까지 가는지 저는 도대체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편성할 때는 이게 이제 직원들 인건비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 연수라든지 자기들의 이제 뭐 직에 따라서 급여가 사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금액을 예를 들면 뭐 6급이면 호봉수에 따라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네. 그래서 그 기준 금액 편성할 때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영하다 보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 호봉수가 조금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좀 더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정산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자꾸 이제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이제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뭐 회계과에서 한 부서에서 전 시청 인건비가 나가니까 실제로 조정을 해서 하는데 그 시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금액은 5억으로 하니까 큰데 전체 예산액이 지금 기정액이 70억이니까 사실은 한 뭐 6, 7% 정도 퍼센테이지로 하면 지금 저희가 감액하는 원장님, 부분이 그렇어서 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원장님 고민을 시뿐만 아니라 네. 상수도 어디고 다른 어느 기관에도 이렇게 예산을 특히나 추경에 삭감해서 나오는 적이 없어요. 결산도 마찬가지고. 왜 하필이면 보건환경연구원만 계속 이렇게 나오냐고요. 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야죠. 아니면 원장님이 이런 급여 이것만 담당하시는 충분히 계산 가능하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다. 만약에 방금처럼 구조적으로 인력이 이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있다면 추경이 우리 3차 추경 말고 1차 추경, 2차 추경 다 있잖아요. 만약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주로 1차 추경 때 이미 바뀌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네, 확인해서 그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어떻게 이 추경 예산에 5억 3천이란 8억 중에 다른 건 다 기계 그거예요. 2억 4천 빼고 나면 이번 추경은 이 인건비 삭감을 위해서 추경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추경은 사실 의회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정액 부분이 네. 정액 뭐 이제 장비 살 거고 이런 것도 사실 있었어요. 한 몇억 네. 정도 요청을 했는데 네. 정액 요청한 게 전부 다 날라갔습니다. 사실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비 좀 사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노후한 장비는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가 계속 올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액 요청한 부분들이 다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획실에서 전체 조정할 때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감액 부분만 남아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올린 예산들이 예산부서에서 다 뭐 튕기고 하는 그것도 불과 뭐 매덕이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인건비 때문에 항상 이게 지금 계속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어느 기간이 안정되게 최소한 그거는 유지돼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건비가 더수나수 그리고 기존 있는 사람 별로 변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뭐 얼마나 저희가 급수가 많이 바뀌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래서 저희만 이런가 싶어서 네. 실제로 왜 본청이라든지 그 종건이라든지 이런 데도 해보니까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는 저희가 과도하게 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금액 자체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큰 거는 맞는데 네. 이게 이제 전체 총액 금액에 도대체 몇 퍼센트를 했을 때 감액을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도로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시본청 같은 경우도 전체 직원의 인건비로 계산을 했을 때는 뭐 몇십억 몇백억 정도가 조정이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본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그 기본적으로 몇 명이에요? 근무 몇 명이에요? 지금 정시 직원은 95명입니다. 95명이죠, 그죠? 예. 거기서 시로부터 혹시 급수가 바뀌어서 파견되는 사례가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불과 몇 명이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늘 이거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늘 이렇게 인건비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5억 3천원 돈이 이건 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원장님. 급여 시에 담당자가 요청하든지 참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또다시 이것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 어떻게 그렇게 추경에 이런 5억 3천 하실 것 같으면 미리 부지런하게 1월부터 해서 1차, 2차 추경 때 해서 얼마나 시가 지금 늘 돈 때문에 허덕이고 긴급한 사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예산이 이제 지금 반납이 돼가지고 통과시키면 불과 몇 개월 남았어요. 지금 9월달 이게 통과시키면 10월, 11월, 12월밖에 더 어떻게 긴급에 투입될 예산들 얼마나 많은데 돈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때문에 이거 지금 뭐 1년 운영비 때문에 이런 함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어머,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 의원님.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네. 예.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정액 요청하시는 거 튕기지 않고 그래서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아가지 않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저도 뭐 이렇게 튕기지 않고 질문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예산 관련해서는 추경 관련해서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앞서 또 의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주셨고 요즘 안 그래도 조금 핫 이슈가 어떤 방사능 관련인데 뭐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갖고 모든 시민분들이 불안감이 높으실 텐데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방사능 수산물에 대해서 특히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마 핵종 분석기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건수가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에 대해서 490건을 했는데
올해는 630건을 목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월 2회 검사하고 있다가 월 4회로 매주 하는 걸로 검사를 높였습니다. 예, 검사 결과는 다 불검출이고요. 거의 저희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 해양수산부, 그리고 우리 세월원전, 시민감시기구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검사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전 기관에서 검사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690건을 목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가 한 건 분석하는데 한 약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검사 건수를 무작정 높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마 기본적으로 그 후쿠시마산 어떤 수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외에 이제 무작위로 해서 지금 이제 해수를 좀 더 늘려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검출된 수산물에 부분 대해서는 네. 식약처가 전량 후쿠시마산에서는 전량 검사를 다 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검출이 된다면은 방사능 핵종 또 더 정밀한 검사 결과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식품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뭐 사실상 어떤 과학적 근거나 이제 데이터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근거 없는 지금 계단만 지금 난무하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하실 말씀? 예, 식약처랑 전 보건환경연구원, 해수부, 해양수산부, 뭐 우리 또 각 원전 있는 곳마다 시민 감시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전방위적으로 다 검사하고 모두들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걱정을 크게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 그거는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게 예. 또 철저하게 또 예. 관리 감독, 감시 예. 검사해 주시고 예. 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이렇게 예. 뭐 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홍보도 조금 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예, 언론 좋겠습니다. 보도 자료도 내고 또 그리고 저희들 검사한 거를 매주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고 네. 또 식약처에서도 계속 검사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또 집단 급식소 학교라든가 집단 급식소 이런 데에 또 수산물들 농수산물 이런 것들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예. 또 강화해서. 예. 그럼 혹시나 여기 동해 쪽에 아마 또 그런데 서해 쪽도 정부에서 지금 삼중 다 하고 수소라든지 다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예, 있습니까? 예. 아. 특히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 뭐 부산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 또 경북 쪽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동해안 쭉 따라가면서 전부 또 수산물 검사를 다 강화하고 있고요. 예. 전 부서가 다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방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오염수 검사 건수를 늘렸고 내년에 느린다, 또 3시간에 걸린다 이러면 인력 부분에도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어때요? 전처리해서 장비를 걸어 놓으면은 전처리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 장비는 걸어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돌아가고 있어서 돌아가고. 예. 이제 전처리 하는 시간이 저희가 그거를 걸립니다.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울산이 광역시도 단위 중에서는 검사 건수는 사실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보다 오히려 더 지금 조금 부산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한 1,000건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600 지금 건 좀 실제로 넘고 있는데 방사능 검사 인력으로 보면은 부산 같은 건 전담 인력이 한 3명 정도 있고 장비도 3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 인력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 한도 내에서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작년부터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어렵다. 인력 전체적으로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계속
꼭 필요하다면은 다시 이제 시랑 논의를 해보겠고 현재 인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죠? 연구원들이 뭐 공무원 늘리지는 않더라도 뭐 임시, 지금 가장 시민들이 지금 핫 이슈잖아. 그죠? 너무 괴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불안해 하잖아.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고, 또 하는데, 이거 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어요. 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의뢰가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까? 어떻게 돼요? 비율이? 의뢰를 받기는 받는데 네. 그 의뢰를 받을 때 이제 시라든지 구청의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검체를 해오기 때문에 네. 그 당초 상의를 해서 검체 건수라든지 이름 시기라든지 왜냐하면 뭐 한철만 하고 검사 안 하고 이렇게 아니니까 아니라, 1년 내내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중에 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 대시민 홍보, 즉 우리 울산에 유입되는 생선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알고 안심하게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비를 늘리더라도 그런 홍보가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가요. 네네, 시민들 몰라요. 네네네. 그러면 뭐 TV에 뭐 또는 뭐 라디오라도 우리 울산에 뭐 늘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고, 오늘 들어보니까 이렇게 또 검사 건수를 늘렸잖아요. 그죠?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조금 더 강화를 영장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퇴실과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건에 대하여 개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어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